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전남 22개 시군 중 17곳이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되면서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이 절실해진 상황인데요. 특히 전남의 청년 인구 유출은 전체 유출의 70~80%를 차지해 더욱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방법은 없는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초당대학교 교양학부 정행준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에 앞서서 먼저 전남 인구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예, 우리 전라남도 인구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지금 11월 현재 기준으로 우리 전국 인구를 제가 한번 추계에 대한 통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요, 5,165만 명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인구입니다. 여기 인구를 보니까 약 수도권 인구가 다시 말하면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 인구가 벌써 2,600만 명, 즉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의 50% 이상이 지금 수도권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수도권의 인구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전남 인구의 청년들이 이 수도권으로 유출을 해서 상당 부분을 또 아마 이 퍼센트의 증감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 전라남도 인구를 살펴보니까요, 우리 전라남도 인구가 11월 말 기준으로 183만 명입니다. 제가 지난해 인구 관련 문제로 우리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만 하더라도 185만 명이었는데 그새 2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전남 인구가 183만 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냐? 참 가슴 아픕니다. 3.55%밖에 되질 않아요. 이 말은 전체 인구 중에 우리 전남이 차지하고 있는 인구가 3.5%라는 것은 굉장히 인구 구조로 보더라도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전라남도에 살고 계시는 이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되느냐 봤더니 우리 전라남도 183만 명의 중에서 평균 연령을 보니까 47.4세 정도에 해당되고 제가 이 통계제를 보니까 11월 기준이니까 10월 달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광양시, 화순군, 그다음에 구례군을 제한 나머지는 인구가 한 달 사이에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그러면 가장 그 평균 연령이 높은 지역이 어딘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고흥군입니다. 57세에 해당되는 거죠. 즉 고흥군 전체 인구 중에서 57세가 평균 연령이란다는 것은 굉장히 연령 비율이 높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22개 시군 중에서 또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지역은 광양시고 여기가 지금 42.2세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인구 구성비를 보더라도 이런 패턴을 보면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 지수가 계속 높아지니까 이 평균 연령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전라남도 통계의 발표만 보더라도 우리 지금 이 전라남도 고령화 비율 65세 이상의 인구가 얼마였냐 봤더니 작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23.5%가 65세의 고령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남 인구 100명 중에서 24명은 65세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고흥군의 경우에는 무려 65세 이상이 고흥군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해버립니다. 10명 중에 4분이 다시 말하자면 65세 고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구 구조를 보더라도 청년 인구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 논의하겠습니다만은 유출이 되고 반면에 계속해서 평균 연령은 계속 올라가고 다시 말해 인구는 감소하고 평균 연령은 올라가고 고령층은 또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인구 구조의 핵심은 인구 소멸이라는 이 담론 안에 계속해서 접근하고 있어서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특히 전남 지역의 인구 현황에 대해서 살펴주셨는데요. 물론 이 모든 연령층이 중요하겠지만 오늘은 좀 청년층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청년 인구가 유출된다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역의 미래를 기대해 보긴 어려울까요? 우리 전남의 희망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가슴이 아픈데 여러 통계 지표를 보더라도 지금 얼마 전에 우리 행정안전부에서도 지금 우리 전남 인구, 즉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16곳을 인구 소멸로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이건 심각합니다, 이게. 그다음에 전라북도의 경우에만 보더라도
14개 시군이 있는데 그중 10곳을 인구 소멸 지역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진단을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보면 이 행정안전부의 이 선정 기준을 보면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행정안전부에서 인구 감소 지역 89곳을 선정하면서 그 기준이 뭐냐면 연평균 인구 증감률, 또 인구 밀도, 청년 순 이동률 여기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전남이 지금 소위 인구 소멸 지역에 22개 시군 중에서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나주, 그다음에 무안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지금 사실은 이제 소멸로 갈 수밖에 없더라는. 즉 전체 인구 자체도 줄어들고 그 중에 청년 인구 유출은 우리 앵커님께서 모두 말씀하셨던 것처럼 70~80%가 그 이동 중에서 청년층이 다 이동해버린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 매우 심각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청년 인구 유출이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답은 기승전 지역 소멸입니다. 청년 인구가 없다는 것은 지역이 소멸로 가고 있다는 바로미터거든요. 그래서 네. 청년 인구가 줄어들면서 나타난 양상이 뭐냐면 당연히 출산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즉 결혼율도 적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1인 가구도 계속 증가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단순히 청년들이 뭐 10,000명씩 이렇게 우리 전남을 벗어나고 있다는 이러한 산술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그 파급 효과는 크고, 실제 우리 전남도 22개 시군 중에서도 이런 군 지역들 있잖아요. 군 지역들 보면 읍 정도에만 읍이죠. 면 소재지나 읍 소재지에 해당되는 근 소재지라고 하는 그곳에만 좀 청년층들이 있지 실제 일선 면 불악 단위에는 청년층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네.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작년에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가 이제 이 소위 말해서 데드 크로스라고 해가지고요.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가 인구 보면 이 작년에 태어난 인구가 27만여 명이 신생아가 출생을 했어요. 우리 전국 우리나라 전체가. 근데 여기 사망자가 작년에 30만 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약 30만 명이, 그러니까 약 3만 명이죠. 3만 명이 더 많이 돌아가셔 버린 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인구학적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걸 데드 크로스라 하는데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이제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이제 증가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미 우리 전라남도는 무려 7년 전 2013년에 처음부터 데드 크로스, 즉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압도적으로 증가되는 향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청년이 줄어들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학교 폐교, 방금 말씀드렸던 또 대학의 소멸, 그 청년들이 지역대학을 가지 않고 뭐 우리가 말하는 수도권이나 광주권으로 가게 된다든지, 또 빈집들이 속출할 것이고, 그리고 지역 상권들은 당연히 도미노 현상에 의해서 붕괴될 것이고. 자, 대표적인 표현이 뭡니까? 우리 특히 전남 지역에는 애식장 있죠, 웨딩홀. 애식장이 장례식장으로 바뀐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네. 목포, 여순천 뭐 어디 할 것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애식장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장례식장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청년 인구의 감소와 아울러서 청년 인구의 유출이 나타나는 하는 현상입니다. 최근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집값 상승인데, 우리 목포권이나 또 여수, 순천, 나주권 포함해서 외부 투기 세력에 의해서 집값들이 많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또 주택 보급률이 100%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까지 이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층들이 떠나고 그 아파트를 누군가는 받아줘야 될 텐데 받아줄 대상이 사실 이제 없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앞으로 우리 전남이 이러한 광역시도, 또 지금의 우리 기준인 22개 시군이 행정구역상의 의미로서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은 앞으로 10년 안에 이게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은 이 전라남도 자체가, 이 행정구역 단위 자체가 아마 통폐합은 예견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청년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실질적인 대책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청년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청년 정책의 핵심은요, 떠나는 청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굉장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떠나는 청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말하자면 매년 1만 명의 전남의 청년들이 이 전남을 떠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막을 방법은 무엇인가, 이 논의들을,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러한 청년들이, 나가는 청년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그러한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전남은 없는 것인가, 그러한 유출된 청년들이 다시 전남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도는 없는지, 이 논의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청년 정책의 핵심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자, 그런 면에서 이 지금 전남의 경우에 모든 인구 문제와 관련된 정책, 즉 청년 정책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여기에서는 가장 근본이 첫 번째도 마지막 부분도 일자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서야 대안이 없는 겁니다. 저도 지역 대학의 교수로 지금 봉직하고 있는데 지역의 청년 대학생들이 우리 대학을 오지 않고 그러면 학생이 없는 대학에 교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도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양질 일자리를 창출해서 청년들이 유출을 막고, 두 번째는 오히려 우리 청년 유출된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전남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가장 그 근간에는 먹고 사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 유치를 포함한 거겠죠. 그 기반 위에서 그럼 청년들이 왜 떠날 것인가? 주거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 문화, 의료, 복지 등 이러한 다양한 정주 환경 인프라를 같이 구축하는 일정의 노력들이 같이 병행되지 않고는 이 청년 정책을 세운 데 있어서 이런 키워드들이 핵심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이것은 단순히 현금성으로 그냥 배분하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공연불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럼 전남의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부분은 비단 전남뿐만이 아니라 뭐 강원도라든지 뭐 경상북도라든지 뭐 이렇게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유독 우리 전남이 매우 심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측면에서 내년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내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내년이 참 중요한 해인데요. 국가 권력과 지방 권력 모두가 바뀌는 해입니다. 따라서 이 국가 정책 측면에서도 이 지역의 인구 소멸을 막는, 또 인구 소멸에 따른 그 중에서 핵심적인 청년 인구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문제, 또 유출되는 문제, 이 부분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특단의 조치들이 있어야 되고, 저는 뭐 늘 얘기합니다만은 인구청 같은 부분, 인구청을 한번 도입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전라남도 차원에서도 무엇보다도 이런 청년들이 밖으로 유출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이런 기반들을 내년에 이제 새로 선출된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 국가 권력과 지방 권력자들이 정말로 머리를 맞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이 없는, 지역이 없는 수도권은 존재할 수도 없고, 또 지역에 청년이 없는 지방은,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년이 없다는 것은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네. 희망이 없다는 것은 이곳에 더 이상 누가 올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 살아있는 주민들도 여기 안에서 새로운 어떤 액티비티, 뭐 생산성, 활발한 생산 활동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학교도 폐교되고, 이것은 정말 전남 차원을 넘어선 결과적으로 지역만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국가 경쟁력 증진에도 굉장히 악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년 정책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우리 주변만 봐도 대학에 진학할 때 수도권이나 조금 더 큰 도시로 이제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역시 청년 인구 유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전남은 사실 일자리 때문이라도 유출이 되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소위 말해서 진학을 위해서도 광주나 대도시권으로, 특히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애써서 키웠던 우리 전남의 아이들이, 전남의 청년들이 교육 문제로 또 일자리 문제로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수도권 과밀화 문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수도권 과밀화가 어디서 그만한 인구가 오느냐는 거죠. 다 우리 지방 이제 특히 전남이 이제 우리 전남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애써서 키워놨더니 수도권 과밀화에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애석한 문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느냐,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듭니다. 그래서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으로 좋은 인재가 학업을 위해서 가더라도 그 부분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좋은 인재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전남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전남을 떠났다 하더라도 그 친구들이 양질의 공부를 해와서 우리 전남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전남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과연 우리 전남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우수한 인재들이 유학을 가서 다시 전남에 돌아와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 교육과 또 복지와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말하면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하는 워라밸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가 과연 우리 전남에 마련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기성세대들의 통찰한 어떤 반성 또 성찰이 좀 필요한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시행하면 좋을 거라고 보시나요? 우리 지역에 제가 봤을 때 학생들이 청년 대학생들이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전남에 있는 고3 수험생들이 우리 지역의 대학을 갔을 경우에 이 방금 도립대학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금 지원을 비롯한 장학 지원이라든지 생활비 지원이라든지 해외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는 전라남 도차원과 22개 시군에서 협력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공직 지원, 즉 우리 전남의 학생들이 전남 지역의 대학을 진학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 있죠. 뭐 공무원 할당제라든지 또 공공기관 우선 선발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해야지만이 우수한 자원의 학생들이 우리 전남 안을 벗어나지 전남 안에 있는 대학들, 뭐 저희 대학을 비롯한 뭐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립목포대, 순천대, 뭐 조당대학교, 세안대, 동신대 할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대학에 진학을 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전남의 소위 말해 공공기관부터 또 지역의 주요 기관에 우선 선발한다 한다면 굳이 소위 말해 수도권이나 광주권으로 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전남 지역으로 유학을 오거나 정착하기 위한 그 지원 대책들도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끝으로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뿐만 아니라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 어떻게 마련하면 된다고 보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이 부분은 이제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뭐 최근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 뭐 대선 후보들도 지금 청년 정책 2030에 대한 정책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이제 뭐 그만큼 이제 2030들 세대가 지금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고, 근데 우리 전라남도는 그 녹록지 않은 청년 수 자체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 아파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22개 시군의 청년 정책들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도지사 산하에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가 있는데 이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경제, 그다음에 인구,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그 역할을 미션을 주고, 그리고 이 전라남도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22개 시군에 지금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또 이렇게 각각 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 정책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한데 모아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청년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체제 개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이러한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한 컨트롤 타워가 정무부지사가 기능을 확대해서 그리고 지역 대학과 연계하고 또 지역 산업체와 연결하고 또 지역 교육청과 연결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전남의 청년의 정책을 소위 말해서 전라남도가 주관이 되어서 지역과 또 언론과 또 지역 연구소, 지역 산업체 모두가 이 문제를 같이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컨트롤 타워가 지금 무엇보다도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갈수록 전남의 청년 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관련 정책들을 조금 더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줄어드는 인구로 이대로라면 지역 소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전남 지역 상황에 맞춘 촘촘한 정책들 마련해 나갈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